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던 카메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소니 α7 R3를 리뷰해 볼 거예요. 요즘 핫한 α7 마크3도 구입을 했지만 일단은 밀려있는 것부터 해야겠죠. 카메라가 어딨냐고요? 얘네가 저희 메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면에서 저를 찍고 있는 게 α7 마크3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찍고 있는 게 오늘 리뷰할 α7 R 마크3입니다. 혀가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리뷰 제품은 R3라고 부르고 마크3라고 할게요. R3는 딱 사진용 바디거든요. 모델명에 들어가는 R은 레졸루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얘는 무려 4240만 화소의 고해상도 모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이미지를 웹 안에서 소비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좀 무식할 만큼 고해상도 이미지거든요. 이 정도 고해상도 이미지가 디에디트한테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고해상도는 고해상도만의 매력이 진짜 있어요. 같은 프레임으로 그림을 담아도 그 안에 품고 있는 정보가 화질이 일단 너무 좋죠. 사진을 확대하고 크롭을 해도 이미지가 뭉개지는 일이 없어요. 후보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디에디트의 사진은 보정을 굉장히 과하게 하는 게 매력이거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후작업에서 거의 재창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부터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에디터 셋이서 찍은 사진인데 나만의 단독샷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잘라내도 충분히 현명하죠. 애초에 에디터 M이 혼자 찍은 사진 같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가로 사진을 이렇게 세로 사진으로 잘라내도 충분하죠. 컬러별로 채도랑 광도를 하나하나 만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아주 빡세게 보정을 해요. 사진이 고화질이면 이 과정에서 색감이나 어두운데 묻힌 날아간 부분 이런 거를 다 끌어낼 수 있어요.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사진이 뭉개지거나 흐릿해지는 일도 거의 없고요. 구도가 구리다 그러면은 구도도 다시 잡으면 돼요. 이 사진이 원본인데 디에디트 웹사이트에서 커버 이미지로 쓰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크롭했어요. 수평도 다시 맞추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사진 안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또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만약에 깜빡 잊고 이 부분에 클로즈업을 찍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품 풀샷에서 그냥 크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공화 소뽕을 완전 제대로 맞아버리게 되는 거지. 네 카메라는 2,400만 화소야? 내 카메라는 4,240만 화소인데! 처음부터 좋은 구도로 잘 찍으면은 이런 고해상도로 크롭을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건 제가 389만 원이나 주고 R3를 샀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4천만 화소가 넘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솔직히 오버스펙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R3로 사진을 찍다가 2천만 화소대의 일반적인 다른 DSLR이나 미러리스로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하나 더 대자면 올해는 디에디트가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고해상도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쇄물엔 고해상도죠. 다만 이렇게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힘들어요. 일단 SD카드 속도가 받쳐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싼 SD를 써야 된다. 이 읽고 쓰기 속도가 빠른 SD를 써야 촬영이 원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장의 파일 용량이 엄청 크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허덕여요. 그리고 라이트룸 같은 데서 불러내서 보정 작업을 할 때도 노트북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타오르고 이러죠. 이번에는 촬영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AF 정말 빠르고요. 얼굴 인식이나 IAF 모두 진짜 정교합니다. IAF는 진짜 물건이에요. 프로 사진작가가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주변에서 평가하더라고요. 에디터 M이 솔직히 눈이 요만하거든요. 그 작은 눈도 귀신같이 인식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숙여도 눈을 계속 따라가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인물 사진보다는 제품 사진을 많이 찍고 보통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많이 써먹지는 못했네요. 사실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 무조건 소니가 최고!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색감 같은 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사이즈의 바디에서 이 정도의 촬영 성능을 내는 카메라를 찾아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α7 시리즈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민첩한 모델입니다. 저는 프로 사진작가가 아니고 대부분
그 제품을 보여주려는 리뷰 목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뭐 감성, 색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촬영했을 때 속도, 화질, 선의도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요거 우리 막내 에디터 기은 점프샷인데 이게 한 번 뛰어오른 동안 촬영한 컷이에요. 진짜 잘 나왔죠. 카메라도 너무 좋고 흔들림 없이 찍힌 것도 인상적이지만 우리 기니가 너무 잘 뛰는 거야. 나는 땅에서 뛰어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줄 알았어. 저는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고 흔들린 사진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 제품으로는 저주도에 촬영할 때도 특별히 흔들림이 눈에 띈 적이 없어요. 언제나 빠릿하게 칼같이 초점이 맞는 게 매력적입니다. 고화소 모델이라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쓰면서 저조도 촬영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오히려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독사진인데요. 조명이 거의 없을 때 밤거리에서 찍었는데 예쁘죠? 사진용 바디지만 영상 바디 겸용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4K 3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고요. S로그를 지원하는 게 촬영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S로그로 촬영하면 원본은 색이 빠진 것처럼 뭔가 이상하게 찍히는데 그 후에 후 보정 과정에서 색감을 보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의 소니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모두 S로그로 촬영한 다음에 후작업으로 색감을 같은 톤으로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투에서 찍은 영상도 대부분 S로그로 찍어서 보정을 했어요. S로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면 연사 성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저에게는 오히려 알파9보다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사진 바디로서는 빠지는 데가 없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소니가 원래 우리를 100% 만족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아쉬운 것도 좀 눈에 띄었어요. 일단 터치. 소니는 왜 이렇게 터치에 인색하죠? 이번 모델에 터치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터치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터치로 포커스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꺼놓고 사용해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좀 거슬리고 불편하더라고요. 소니 카메라는 정말 기능이 많아요. 잡기능의 소니라고 하죠. 근데 이 메뉴 인터페이스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구리거든요. 알파7 시리즈 카메라를 2년이 넘게 쓰고 있는 저도 메뉴에 들어가죠? 그럼 항상 길을 잃어요. 인터페이스를 아예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터치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가 알파7R 마크3를 쓰기 전에 알파7R의 1세대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 배터리가 마크3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말 사용 환경이 쾌적해졌어요. 이제는 영상을 찍더라도 대부분 하루에 배터리 1개 이상을 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배터리를 막 3개씩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하나에 8만 원이 넘는다는 게 저를 슬프게 하지만 배터리 사용 성능은 그냥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R3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봤거든요. 저랑 우리 에디터엠 작가님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지만 같이 갔던 촬영 감독님도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R3로 담아온 주옥 같은 사진을 지금 좀 보실까요? 너무 좋다. 이 사진도 좋고 이 노부부 뒷모습도 좋고 풍경이 좋아서 잘 찍힌 것도 있고 카메라가 좋아서 잘 찍힌 것도 있지만 역시 찍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아쉬운 소리도 방금 전에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진짜 아끼는 카메라예요. 쓰면서 나한테는 좀 과한 물건이다, 오버스펙이다 점점 느끼고 있는데 더 열심히 찍어보고 공부를 해서 좋은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좋은 카메라, 비싼 카메라라는 거는 내가 담고 싶은 순간을 더 선명하고 더 빠르게 놓치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기록하는 거를 수월하게 돕는 그런 장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년 동안 소니 알파7R 마크3를 써본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 예고. 에디터 H님, 이렇게 반년 동안 R3를 쓰다가 마크3라는 팀킬 모델을 만나게 되는데 몇 개월 뒤가 될지 모르는 리뷰 예고. 뚜루루루루루. 깜빡 잊고 인사하는 걸 잊었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구독하셔야 마크3 리뷰가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